예,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죠? 세 번째 데이터 추가, 중복 데이터 제거, 변수명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그죠? 뭐냐니까는 제일 먼저 했던 게 필터라고 하는 함수죠. 얘는 행을 추출하죠. 행을 추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select가 있죠. 얘는 뭐를 추출한다? 열을 추출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arrange를 갖다가 했습니다. 얘는 뭐 한다? 정렬이겠죠. 정렬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번에는 mutate이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죠? mutate. mutate이라는 말이 그 우리가 mutate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죠? 뭐 뮤턴트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엑스맨 같은 데 보면 이게 뮤턴트라 해서 이게 돌연변이를 갖다가 이렇게 된 거 변종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뮤테이스는 뭡니까 하니까 돌연변이가 되다. 돌연변이를 만들다. 즉 쉽게 말하면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파생 변수. 파생 변수 기억납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걔들을 가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얘는 앞에 있는 변수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파생 변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생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여기 보면 기존의 변수를 변형해서 만든 변수를 뭐라고 한다? 파생 변수죠.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함수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보면서, 예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그잼 우리가 갖고 왔던 이그잼 있지 않습니까? 이그잼을 가지고 뭐 한다? 파이프 연산자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뮤테이트 쓰는 거죠. 뮤테이트 돼서 쓰는 겁니다. 그죠? 뮤테이트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뮤테이트 함수를 쓰면 이 함수가 그죠? 이 함수가 이제 뭐 한다? 이제 특별한 걸 많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토탈이라고 하는 뮤테이트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뭐 매스랑 뭐랑 그죠? 잉글리시 더하기 뭐 사이언스 전부 다 이제 저 더해준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는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토탈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뮤테이시라고 하는 뭡니까? 이 함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를 갖다가 다시 파이프 연산합니다. 파이프 연산. 기니까 요 밑에 적겠습니다. 여기 밑에 적겠습니다. 그죠? 조심할 거, 그죠? 늘 기억하실 거는 우리 R은 엔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엔터를 누르면 그게 문장의 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눌러가지고 얘를 갖다가 요 밑에 갖다 놨다. 여기 갖다 놨단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놨다라면, 그죠? 요 한 개의 문장이 완성된 걸로 봅니다. 완성된 걸로. 완성된 걸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 완성된 걸로 봐버리면 끝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언제나 만약 이걸 두 줄 이상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 뒤에다가 뭐를 적어줘야 된다? 연산자를 적어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파이프 연산을 해서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헤드 6개만 보여주죠. 헤드로 6개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6개의 핵만 보여준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얘를 갖다가 뭐 이제 이렇게 헤드에서 이거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도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뭐는 없다. 지금 여기에 보신 것처럼 요 토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조금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요 토탈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여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되셨죠? 자,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되면 늘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파이프 연산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그잼에다가는 포함됐느냐? 이 파생 변수가 포함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없다고요, 여기 토탈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파생변사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죠?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 주고 여기다가 my exam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면 얘 전체의 가공값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할당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뭐를 갖다가 이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안 쓴다고요.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그잼, 달러 토탈이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다 이그잼에다가 이그잼 얘를 갖다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그잼에다가 달러 토탈이라고 입력해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그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으니까 그죠? 들어가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토탈에다가 뭐 한다? 토탈에다가 이그잼의 달러 그죠? 자, 어때요? 일단 해보고 갈까요? 달러하고 매스 더하기 이그잼 달러 잉글리시 더하기 이그잼 달러 사이언스 되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그잼 보면 토탈이 이렇게 생겼어요. 파생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한다. 아래 기본 패키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써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까는 여기서 이렇습니다. 만약 여기서는 이렇게 하려면 이그잼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생략했기 때문에 파이프 연산은 뒤로만 흐른다고요. 그죠? 계속 뒤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매스를 갖다가 표현하고 잉글리시 표현하고 사이언스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그냥 그것만 못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밑에 있는 달러 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보면 이그잼 달러 토탈이 아니고 그냥 토탈. 그죠? 토탈.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매스. 얘도 이그잼 달러 매스가 아니죠. 잉글리시도 마찬가지고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건 왜 이렇노? 하니까 이렇죠. 파이프가 있으면 이미 흘러 들어온 게 뭐다? 그죠? 매스랑 매스 물론 이그잼이 있어야 되겠죠. 달러 매스 그죠? 이그잼 달러 잉글리시 달러 사이언스 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파이프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통 생략하고 얘 이름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연산을 쓰는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는 어떻게 변수를 이름만 쓴다. 왜? 이미 여기서 그 변수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아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토탈,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바로 쓰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플라이어라는 패키지 안 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변수명 적을 때 이그잼에 있는 매스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거 만약 이그잼 달러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매스가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는 파이프에 들어온 변수들이 중에서 한 개라고 해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얘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파이프 연산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평균값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평균값. 그죠? 뮤테이스를 통해서 토탈을 하나 만들고 민 하나 만들고 컴마로 분리되어 있죠. 컴마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을 때는 그죠? 파생 변수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컴마를 통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컴마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토탈 하나 만들고 민하고 만들고 이렇게 두 개의 파생 변수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있는 컴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 이그잼도 만들어지면 이 토탈이라는 민이라고 하는 이 파생 변수가 여기 들어있나요? 아니라고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이그잼을 여기다 이그잼 좀 그러는데 이그잼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파이프 연산은 이게 흘러가면서 뭐 한다? 그 가공은 되지만 그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와서 여기 넣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사용하지는 잘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이그잼을 갖다가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파생 변수 두 개 넣었으니까 초기화를 시켜야 되니까 뭐 한다. 이그잼을 갖다가 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그죠? read.csv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이름이 csv 언더바 이그잼 .csv죠. 다시 갖고 옵니다. csv 이그잼 .csv 그죠? 또 큰 따옴표 받자. 따옴표 빼먹었네요. 그죠? 따옴표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그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초기화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두 번째에는 이제는 좀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뮤테이스에다가 if else 함수 적용한다. 됐죠? 이거 한번 보죠. 우리가 그 C나 이런 타 언어에서는 if문이 있으면 조건식이 있고 중괄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else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해됐습니까? 조건식이 요거 첫 번째 여기 적는 데가 있다라면 두 번째 여기에 뭐가 되어 있다. 이면 이 조건식이 맞으면 두 번째 여기 적는 거고 이 두 번째고 아니면은 세 번째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쓰냐니까 if만 또 안 쓰고 if else 바로 적고 같이 적습니다. 적고 그죠? 요 조건을 여기 첫 번째 적고 컴마 이면은 두 번째가 요거 일 때 그 다음 아닐 때 else일 때는 세 번째 요렇게 순서대로 적는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적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사이언스가 얼마일 때 60보다 그 크거나 같을 때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잠깐 보면 좀 지어가지고 잠깐 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만약에 C로 쓴다라면 if문 쓰고 science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고요. 그죠? 뭐라고 하죠? 그죠? 요 패스라고 하는 그죠?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테스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패스를 갖다가 그죠? 이 테스트는 달러 뭐가 되어 있다. 이그잼이겠죠. 그죠? 요렇게 되고 else면은 어떻게 된다. 그죠? 이건 안 쓰겠습니다. 이그잼 on 달러 테스트가 fail이라고 적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쓸 때도 그 if문을 쓰는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한번 적어보고 가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그잼에다가, 그죠? 그죠? 연산자 주시고, mutate 함수를 주겠습니다. mutate 함수를 주고, 테스트 주고요. 테스트 주고, 이 테스트는 변수명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if else를 주는 거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if else 생기고, science가 얼마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맞으면 pass. 아니면은 fail. 그죠? fail을 갖다가, fail을 갖다가, 아이고, 지금, 그죠? 계속 에러를 해가지고, fail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그죠? 찍어보면 테스트에 여기 패스하고 페일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다. 물론 요 여지에서는 헤드를 갖다가 따로 적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한번 보세요. 얘 한번 보세요. 얘 한번 보면 언제나 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갖다가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갖다가 안 써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갖다 안 써도 만들어주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 변수를 갖다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는 mutate이라고 하는 뭐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만든다 라는 거죠. 그죠? 요것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랑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얘랑 이런 애들은 뭐가 위에랑 틀리냐면 얘들은 이미 만들어지는 거야. 이미 그죠? 실제적으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생성이. 얘도 생성이 되고. 그죠? 그래서 두 개다가 생성되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head, mean. 그죠? summary. 그죠? histogram. 그죠? histogram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뭐 한다? MPG 토탈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헤드는 알 거고, 요거는 뭐 한다? 평균값 구하는 거, 얘는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뭐다?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준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요번에는 distinct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추가를 하기 위해서 mutate이라고 하는 함수를 받고요. 요번엔 중복 데이터 제거하기 위해서 distinct를 보는 거예요. distinct. 그래서 distinct라고 하는, 그죠? 함수를 보면, 이제 distinct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개의 유일값들을 추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복 없는 행 추출 함수다. 그죠? 행을 추출하는데 뭐 한다? 중복이 없이 추출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LS를 통해 가지고 이그잼을 보는 거죠. 이그잼을 봅니다. LS를 통해서 이그잼을 보면 자, 변수가 이렇게 5개가 지금 현재 있죠. 클래스, English, ID, Math, Science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5개 중에서 그죠? 5개 중에서 클래스를 갖다 보니까 클래스가 1반부터 5반까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더 보면 이렇죠. 이그잼을 갖다가 보고 달러 클래스만 보면 이 변수에는 1하고 2, 3, 4, 5 이렇게 5개의 반을 표시되어 있는 학생들 4명일 테니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그잼 해서 뭐 한다? 달러 해서 그죠? 달러 하지 말고 이그잼에서 이제 뭐 우리 그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사용해서 뭐 한다? distinct 구별, 그죠? 이게 구별되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구별되는 distinct를 주고 이 distinct에서 뭐를 준다? 디스팅트에서 뭐를 준다? 클래스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반, 2반, 3반, 4반, 5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반까지 있는가를 확인해 볼 때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디스팅트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위에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distinct에서 이렇게 exam, 클래스에서 위에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변수명을 갖다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변수명. 이건 rename이라고 하는 수죠.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노 하니까 그죠? mutate이라고 하는 데이터 추가, 그 다음에 뭐 중복 데이터를 갖다 제거하는 distinct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뭐 변수명을 변경해서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ename 함수를 보게 되는 거죠. 변수명을 갖다가 수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변수명 수정할 때 요건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단 만들어 갑시다. 테스트 언더바 로우라고 하다 만들자 말이죠. 있는 거 사용하지 말고 요 하나 만들어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로우라고 붙이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갖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로우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할 때는 테스트 언더바 로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테스트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다 복사해서 쓰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data.frame 바로 가겠습니다. data.frame 가고요. data.frame 가고 sub 1은 뭐한다? combine해서 90점, 85점, 100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sub1이라고 하는 변수명이겠죠? 그럼 sub2를 주겠습니다. 그죠? 한 줄 좀 쓰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지고 sub2는 combine 해서 75, 90, 85를 주는 거죠. 그죠? combine 하고 그 다음에 sub3도 줍니다. 3 줍니다. 그죠? 역시 combine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함수를 통해 가지고 85, 90, 7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테스트 언더바 로우를 찍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 테스트 언더바 로우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요 이름이에요. 변수명 sub1, sub2, sub3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국영수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변수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일단 뭐 한다. 테스트 로우를 갖다가 받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클래스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클래스로 보기로 하지만 뭘로 보기도 한다. 그렇죠? 네임스 이번에 한번 써볼까요? 네임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임스에다가 뭐 한다. 그죠? 테스트 언더바 로우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있다. 그죠? 서브 1, 2, 3이 있다. 네임스로 봤습니다. 자, 변수명 보는 거였죠? 자, 보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를 한다. 이걸 갖다가 뭐를 한다. 그죠? 이제 그 테스트로 해서 한번 바꿔 주겠습니다. 그럼 테스트에다가 뭐 테스트 언더바 로우를 가지고 컴마. 그죠? 서브 1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코리아로 바꾸고 싶은 거죠. 한국어로. 그죠? 그럼 KOR 쓰는데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죠? 서브 1을 갖다가 이렇게 쓸 것 같습니까? 그죠?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죠? KOR로 바꿔주겠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순서가 좀 잘 안 맞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KOR로 쓰겠다. 그래서 인문적인 좀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그죠? 테스트만 적어놨네요. 그죠? 리네임을 갖다가 안 주고 적었습니다. 테스트 1을 갖다가 할당 연산자 주고 리네임 줘야 되는 거죠. 리네임 주겠습니다. 리네임 메소드 이름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뭐 한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고 테스트 보면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바꿔줄 때 이름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 바꿔줄 때 이렇게 뭐 두 개 적을 때는 이렇게 다 적어도 되죠. 이렇게 두 개 해도 되죠. 리네임 다시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바꿔놓고 또 리네임 해줘도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됐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다가 컴바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게 쭉 줘가지고 그죠? 뭐 할 수도 있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때 조심할 거는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임스 해가지고, 걔에다가 그 컴바인해서 넣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는데요. 그죠? 뭐 했노 하니까는 우리가 디플로이 패키지에서 이제 첫 번째 뮤테이시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distinct라고 해서 중복 없는 거 없애는 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name이라고 해서 함수명 수정할 수 있는 거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